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협상국들이 미국의 관세 관련 최선안을 내야 하는 시한이 마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플랜 A에서 플랜 B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플랜 B 무엇일지 오늘은 신정부 시대 한국 경제와 증시를 좌우할 또 다른 변수, 이 트럼프 관세 정책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오늘 뉴욕 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제는 우리가 미중 간 이렇게 전화 통화에서 탑다운 디리스킹 호재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이 탑다운 관련해서는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이신 그 이재명 대통령도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좀 호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코스피 지수가 한 71포인트, 혹시 실행커 한국 주식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수는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오랜만에 아마 어제 코스피 지수가 71포인트 정도 올라가니까 오늘만 같아라 하는 얘기가 아마 오랜만에 들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금 정상 간에 또 이번 달에는 G7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 나오는 호재들, 이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사실 관세가 제대에 관심이 됐었죠. 아까 이상원 특파원께서도 미 연준의 경기지에 대한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도 관세에 대해서 122번을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아마 6시간이 있으면 주요 협상국들이 베스트 오퍼를 제공하는 마지막 6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오늘 뉴욕 증시는 관세에 대한 얘기 때문에 사실 증시 움직임이 자유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낙관과 비관이 악재와 호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재는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마련될 것이냐 하는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악재는 주요 협상국들이 베스트 오퍼가 6시간 후까지 이제 이게 마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베스트 오퍼를 제공했을 때 사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바뀔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나란박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역시 관세로 승부를 걸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세 플랜 A에서 관세 플랜 B로 출구 전략을 마련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이렇게 달러 가치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한 98 레벨까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대까지, 1,360원대까지 떨어져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환율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국 환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무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될 텐데 저희가 앞서 이 시간 통해서 관세 플랜 B 어떻게 될 것이다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윤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관세 플랜 B에서 지금까지 한 120일간 관세 수단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세 플랜 A 기간에는 주로 IAEPA,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20일 동안 뭐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게 상호관세죠. 지금도 상호관세 후속 협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수단이 IAEPA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 수단은 품목별 관세인데요. 이게 무역 확장법 232조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120일간 동안에는 국가경제 비상경제권 IAPA 조치에 의한 상호관세가 주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만지를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관세 플랜 B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비상 상태냐? 뭐 시청자 여러분, 비상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신앵커가 보는 비상 상황과 내가 보는 비상 상태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조건을 줘가지고 비상 상태가 됐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1977년에 제정됐던 비상경제권은 비상상황이 어떤 비상상황이냐 이게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상당히 애매모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적용대를 보면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같은 테러 적성국에만 이게 부과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것을 느닷없이 들어서 지금 보겠습니다는 지금 이 비상경제권을 할 만큼 미국의 경제가 비상국면인가? 시청자 여러분, 뭐 작년까지 미국 경제 잘 나갔습니다. 증시도 잘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비상국면입니까? 그리고 동맹국까지 부과하거든요. 예. 오히려 그 적성국보다는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적용은 안 됐죠. 오히려 동맹국, 한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게 적용했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라 안팎에 거센 반발이 되면서 관세 플랜 B에는 이게 세밀하다 하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더 마련해야겠다. 미국 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예. 법적 근거를 더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관세 플랜 B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법망이 어떻게 더 촘촘해지는지도 미국에서는 봐야 됐고, 그리고 역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플랜 A, 기존 관세에 대해서는 각국의 보복이랄까요, 공격이랄까요, 대응도 사실 만만치 않았고, 이것을 보면은 그만큼 관세 플랜 A가 허점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관세 플랜 허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관세 정책은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자국 통화 약세를 하면 굉장히 무력화된다. 예. 그리고 이런 그 강도 있게 관세 정책을 밀어버리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아주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의 진영과 다른 국가에 보면 트럼프 진영은 정책 아마추어가 많기 때문에 밀어붙이긴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법적 근거까지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이렇게 보면 집권 일기 때 토대로 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이게 대응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자막에서 이렇게 흘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을 제외한 신 FTA 구상을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요건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소 그 변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 FTA 구상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영국을 제외한 유럽은 아주 강도 있게 하무라 법전식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더티 15국가, 그다음에 불공정 무역 21개국에 한국이 공통적으로 돼 있는데요. 네. 이 국가들의 관세에 대한 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이 국가들은 대부분 다 절하 쪽으로 대응해서 이것을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플랜 A가 원래 관세 정책은요, 이 가격이 되면 프라이스 퀀티티 해가지고 이게 관세 정책의 효과를 봐서 재정 살림,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하려면 1년 정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120일 기간 동안에 평가가 나오고 있죠. 플랜 A 계획에 의해서 탈달러가 심해된다. 그래서 Sell USA, Annual Bat USA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가 구상과는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탁고라든가 이건 탁고는 아시겠고요. 트럼프는 결국 물러날 것이다. 물러날 예. 것이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로 해서 그다음에 마가도 새로운 용어로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참 미국에서는 그 용어를 아주 미국에서 갔다 오시고 저도 뭐 그렇게 현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인데요. Make American go away. 그래서 똑같은 이니셜을 갖고 있는 내용이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 정책을 효과 보기 전에 변경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새로 출범한 신정부가, 대한민국의 신정부는 관세정책 플랜 B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는 미국이 어떤 걸 내놓을까를 진단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 생각해야 될까요? 네, 대응의 신정부가 이제 대응할 때는 원칙에 대한 대응이 있고요. 예. 방식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서는 우리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정은 이제 이재명 그 정부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잘 또 이게 외교 관련해서는 통상 관련해서는 김현종 지금 이제 어느 직책을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우리의 대응 방안이 됩니다는 관세 플랜 A보다는 관세 플랜 B가 우리의 이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신정부 측과 함께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협상의 실체, 관세 플랜 B의 내용에 대해서 골격이 내린 협상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이게 카멜레온 플렉시빌리티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카멜레온 플렉시빌리티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카멜레온이 주변 세계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대부분 다 위협에 대해서 변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변하면 위협에 대해서 변하니까, 수세에 몰린 트럼프 입장에서 변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적 측면으로 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다른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대응적 측면에서 관세 플랜 A보다는 관세 플랜 B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방식에 대한 대응과 협상에 대한 방식에서 트럼프 협상의, 관세 정책의 협상의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협상에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발표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두지 않습니다. 뭐 동맹국, 적성국 예를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티 15국에 대해서 전방위 압력, 수단 관계에서 전방위 압력을 하는 거에, 이게 협상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협상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협상의 원칙은 시청자분 아시겠으면 탑다운 방식이고, 그 다음에 패키지 딜 방식이고, A게임 방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그 토대를 볼 때 앞으로 유연하게 될 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가는데요. 자, 관세 플랜 A가 나그급이라면 관세 플랜 B는 뉴음스급이다. 더 어둡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전체 방향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세 플랜 B를 대비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존 관세 조치보다 더 촘촘하거나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 시각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지표 어려운데도 계속 낙관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게? 트럼프가 경제를 보는 시각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취임 6개월 전에는 예. 경제를 어렵게 봅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작년부터 대공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작년에 2분기 이후에 3%, 평균 3%인데 그것도 대공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사실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는, 자, 미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막아죠. 자, 현재는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라는 거, 미국 경제가 중환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수술해야죠. 근데 수술 도중에 관세 플랜 A가 저렇게 비판을 받는 데에서 수술 도중에 그만두면 환자는 죽어버리죠. 그래서 수술은 조만간 끝난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미국 경제를 개편하기 위한 트럼프노믹스 2.0의 주요 골자가 되겠죠. 그것이 다지든 프로젝트 20에서 패드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수술은 조만간 끝난다. 그러면 뭐냐, 환자는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서 경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자, 이 앞으로 주요국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보복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폐기됐던 벌이 법적 근거만 명확하면 폐기됐던 법들이 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1970년대 제정했던 무역법 122조, 이거는 무역적자 딱 선시티브입니다. 예. 무역적자 시정될 때까지 한 150발 살 들어서 15%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보복 관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법 338조 새롭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대미 차별화 국가,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뭐냐, 보복해, 이걸 차별화 국가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50% 보복 관세, 이번에 연방법원 이후에 EU에 대해서 때린 게 바로 이 근거법입니다. 보복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복의 가장 핵심적인 슈퍼 301조입니다. 비관세 장벽,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으로 때리면 200%까지 보복 관세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명확함과 함께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복 내지는 복수 관세다. 이 복수에서 다수의 관세가 아니라 이렇게 리벤지 해는 복수 관세, 보복 관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게 관세 플랜 B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조금 전 슈퍼 301조 비관세 장본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관세와 함께 환율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인데,
마침 오늘 외환 보유고도 발표가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플랜 B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보완 수단으로서 환율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네, 빠르면 이번 주말, 빠르면 이번 주.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에 이제 사실 4월 15일에 발표됐던 트럼프 정부의 환율 보고서가 좀 늦게 발표될 예정인데요. 트럼프가 비관세 정책의 가장 10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가장 선도했던 게 환율 조작을 꼽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첫 환율 조작 보고서는 환율 그 보고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근거로 보면 2015년에 무역촉진법 2015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걸 보면 베넷 채찍 카퍼에서 보면 환율 조작으로 소위 환율 심출 대상으로 걸릴 국가는 중국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될 것이냐. 근데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오바마 정부 때 만들었던 시청자 여러분이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이상, GDP가 GDP 네. 경상수 적자가 그 내용 아실 겁니다. GDP 2% 이상, 환율 개입 비비 연간으로 GDP 2% 이거 결과 아실 겁니다. 이걸 보면 세계에서 보면 이번에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 환율 집중 대상으로 지정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집권 일기 때 만들어놨던 부활시켰던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거에 의해서 부과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무역법의 옴니버스 아닙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한국도 환율 조작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것도 부활된다. 이미 부활시켜놨습니다는 이렇게 해서 관세 조치를 무력화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관세 정부로 환율 조작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슈퍼 301조 발동 요건이 되면서 보복 관세가 되거든요. 여기도 보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복보다는 리벤지라는 표현을 아주 듭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리벤지 텍스다, 리벤지 테레프 텍스다. 그래서 리벤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관세 정책 플랜 B의 더 무서운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뜻을 관철시키려고 아주 예전에 만들었던 법들, 1988년 옴니버스 액트라든가 이런 거 다시 꺼내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피터 나바로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아주 깜짝 놀랐었죠. 스무트 홀리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설계했던 관세 플랜 A 계획이 먹히지 않니까 예. 이게 뒷전에 물러났긴 했지만 아직도 영향력 있는 피터 나바로 교수가 어떠냐. 1929년 1930년 대공황을 약속했던 네. 스무트 홀리법을 동원하겠다. 아주 충격적 내용이었죠. 근데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스무트 홀리법에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쉐리든거 방식입니다. 이제 쉐리든거 방식인데요. 이게 근거비 되거든요. 요건 오스트리아 이렇게 물리학자 쉐리든거에 의해서 유명한, 예. 독가스로 이렇게 탁 하면 고양이 실체는 살죠. 근데 움직임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무트 홀리법에서 한글이든가 이런 걸 국가는 남아 있어라. 근데 저항은 못하게 한다는 입자는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크르만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막아 구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쪽의 내용이다. 사실 이게 양자 물리학 관련된 양자 물리학 얘기인데도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관세 플랜 B에 예. 없었던 법적 근거가 확 설계되니까 없었던 폐기됐던 관세법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는 것 이게 관세 플랜 B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관세 플랜 A를 추진한 내내 미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관세 플랜 B를 추진했을 때는 이런 혼란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이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98대가 인덱스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아마 김천 PD께서 올해 새벽 2시에 끝난 원달러 환율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1364원인가요? 예.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1364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면 관세 플랜 B를 할 때 스텔스 양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관세 플랜 A를 할 때는 시청자 여러분도 관세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국채 발작이 일어났었죠. 국채 금리가 상승했었죠. 이게 무디스가 신용등급 떨어졌던 가장 결정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센 관세 플랜 B가 될 때는 미국의 국채 시장, 국채 발작,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QE를 추진할 것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페드 입장에서는
QT를 추진하고 있죠. 예. 이렇게 양적 긴축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베센트가 스텔스 QE를 추진하겠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베센트의 미국 국채금리의 환율 조작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조작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랑 같이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텔스 QE에 의해서 예. 사실 그 보완적인 자기자본 규율을 완화시킬 때는 초대형 이렇게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되거든요. 그러면 매입이 되면 관세 프리미엄가 돼도 국채 발작 잡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채 금리도 낮출 수 있고, 디폴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요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 환율 움직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 협상에서 관세에서 우리에서 평가 절상 압력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실 거고. 예. 그다음에 스텔스 양적 완화에서 돈을 풀면 페드가 아니라 재무부 입장에서 돈을 풀면 달러 가치는 완화되겠죠.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올 들어서 최저치인 98레벨, 원달러 환율이 원화 절상해서 1364인데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어제 71포인트 시원하게 올랐습니다는 원화가 절상되면서 갈수록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시고 나서 사실 코스피 5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이렇게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